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아침 7시 25분입니다. 한 2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한 요 며칠 사이에 전에는 안 듣던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이었는데 최근에 좀 듣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김어준의 이제 겸손은 힘들다, 이 방송을 들으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재미가 있는 것이 저녁 6시에 보면은 권순표의 그 뉴스 하이키,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한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시 재방송 보면 되니까 조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는 이제 정확하게 그 윤창중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겹치잖아요. 김어준 씨 하는 방송하고 윤창중 씨 하는 방송하고 시간대가 겹쳐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떤 방송이 있느냐 하면은 CBS의 김현정 씨의 또 뉴스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세 개를 동시에 다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재방송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뉴스를 제가 즐겨봅니다. 이제 그 큰 산이 이제 하나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멧돼지 사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멧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6월 23일 날 그 어제 아래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저 어왕구치소 거기에 있을 때 송영길 대표는 3층에 있었고 저기 윤석열 씨는 이제 그 1층에 있었고 뭐 한 얼마간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윤석열 뭐 전 대통령이죠. 이분을 멧돼지라고 하더라고. 멧돼지 사냥을 한다 이제 이러는데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으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 이제 잡은 상태죠. 잡은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작년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사태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좀 책임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루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창문을 깨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잡아내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 말이 없다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계란을 하나 먹었어요. 계란 하나 하고 이제 어제 집에서 이제 그 부침개를 해가지고 아침은 그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부침개하고 계란 하나를 먹은 것이 사실이라고 팩트인데 나는 전혀 오늘 아침에 먹은 게 없다. 이러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천연스럽게 거짓말. 분명히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게 먹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잖아.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조은석 특검에서 특검이 세 개잖아요.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그 이명은 특검. 그 조은석이는 내란 외환 사건을 다루고, 민중기 특검은 이제 김건희 특검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특검이 다루는데, 그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외환 특검은 결국 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김건희 특검이다 이래 보면은 돼요.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니까 윤석열을 이제 검찰총장 시절 이전부터 컨트롤해 나온 사람이 김건희 여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입 안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최상병 사건에서도 그 이종호 씨하고 서로 연결돼가 있잖아요. 그 이종호 씨 하면은 뭐 삼부토건 그 주식 문제가 그게 서로 끈끈하게 연결돼가 있고, 김건희 특검은 본인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란 외환 특검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계엄령을 내린 것은 자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재상을 듣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평택을 나는 아직 태어나서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평택이 항구도시라 그런가 봐요. 평택항을 통해서 세관 문제,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통해서 이제 오는 그 마약 사건, 그 무마한 사건, 거기는 이제 심우정이가 그 당시에,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은 당시는 인천지검장으로 있었을 때의 그 문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 덮은 거는 확실하거든. 마약 사건은 그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냐고, 왜 그리 됐는가, 이거는 이제 상설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어제 뉴스 하이킥에 나와가지고 이제 백혜룡 경정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특검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 금년 연말쯤 되면 이제 다 드러나죠. 아마 국민들이 아마 경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이제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조만간에 이번 주 안으로, 아마 6월달 안으로 재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든요. 조우석 특검에서. 그럼 체포영장 그 놓고 나면은 또 이제 또 다른 혐의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아마 재구속이 아마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고, 참 김건희 여사도 이제 뭐 어제 그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자연히 이제 국민대학에서 나온 그 박사 학위도 자연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죠. 그만큼 이제 권력이 떠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조사가 들어가죠. 그 뭐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문제도 그런 거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태원 참사 문제도 그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자세히 파보면은 참 엄청난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에는 뭐냐 하면은 돈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추구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우주 삼라 만상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야. 쉽게 말해서 뭐 내 거다 이런 생각해도 돼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수행이 뭔지 수양이 뭔지는 제가 확실히 뭐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다. 사람이 수양이 좀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수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닦고 이런 자기의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 아닌가 이 생각하는데,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 삼남한상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이다 라는 것을 확철대오하게 깨닫는다고. 그래 되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 보면 말이지,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강남에, 서울 강남에. 그러면 진짜 그 임대료 받고 이러면 평생 이제 돈 걱정 없이 산다 이 말이지. 그 지구 전체로 오면은 강남에 빌딩, 예를 들어서 뭐 5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다 해봐라. 그게 먼지도 안 되잖아. 그게.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먼지도 안 되는데,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 건물, 모든 것을 전부 다 내 거다 해봐야 그것도 먼지도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 지구도 먼지고, 태양도 먼지고, 우리가 있는 은하계, 은하운, 은하계, 은하단, 은하운, 또 다른 또 별의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란 말이야. 그것이 모든 종교의 기초단 말이야. 기독교에서도 그 말 했단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함에 영광 중에 영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는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아주 견성성불은 전매 특허고, 그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중용할 때 그 중자는 가운데가 그 물질, 시간, 공간이 나오기 이전에 그 마음 상태, 그걸 중이라 그랬단 말이야. 중용할 때.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의 그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그거단 말이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거기에 뭐 더 필요하냐고. 물론 그러나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소와 또 나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너무 그렇게 막 돈에 환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 특히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또는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돈이라면은 그냥 양심을 완전히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양심이. 내가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지, 그거지. 안 되잖아, 그것이. 그런데 거기가 마비가 되었단 말이야. 여사로. 그리고 분리하면 안 돼요. 너, 나,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 이 세상에 분리할 게 뭐가 없단 말이야. 이 사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천지만물은 근본이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The seed of universe. 물론 뭐 사람 개개인의 그 영혼의 바코드는 다 하나씩 있겠지만은, 부모 밑에 옛날에는 다 7, 8, 9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매도 7남매를 낳았다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어머니가 9남매를 낳았어요. 9남매. 그러니까 둘이는 일찍 죽고 7남매를 이렇게 이제 7남매가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청소하시다가 힘들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 이재명 씨, 여동생도 그렇고 자기 형님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남매가 지금 남아있지. 원래 9남매인데. 여하튼,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딸이 다 떨어져 있지만은, 원래 그거는 하나에서 나왔잖아, 하나에. 그러니까 천지 삼나 만상, 태양, 물, 달, 별, 꽃, 뭐 태평양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 이 모든 것이 참나의 그 근원으로부터 나온 거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나와 남이 분리가 될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나와 남을 분리하고 너는 나 이거 내 필기 이래가지고 니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챙기면 된다. 이것이 뭐냐 말이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박사 학위가 10개, 1000개 있으면 뭐하냐고. 우주의 근본 이치를 모르는데. 아이고, 나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이 지나가 버리는데. 여하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 마약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이거는, 그 사람도 아니지, 여기. 남의 눈에 남을 죽이거든, 그냥. 남의 돈을 빼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면서까지 내가 자신의 돈을 이제 이렇게 벌어들었다. 그게 사람이냐고. 참. 그런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내려가지고 자, 그래서 체포영장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아마 그 재구속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이제 석사, 박사 학위가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란 말이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지 누가 대신 받아주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민주당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민주당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좀 적어볼까 싶어서 당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니까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글이 안 돼. 왜냐니까 이걸 회비를 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진성당원이라 그러나? 그래요. 회비 내는 당원, 그것을 진성당원. 회비를 내야 투표권도 있고, 회비 안 내면 투표권도 없는가 보더라고요. 글도 못 쓰게 돼 있더라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그래서 내가 회비 낼 이유가 없잖아. 단돈 1원이라도 민주당에 내가 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그 국가혁명당에서는 내가 회비를 냈지. 그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국가혁명당 창당할 때부터, 창당할 때, 그냥 힘들었어요. 입당 원서 받고 이렇게 할 때. 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입당 원서 받으러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찾아가면서 그냥 힘들게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노력해서 국가혁명당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당비는 내지만은 민주당에는 내가 당비 1원이라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글을 못 써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탈당계를 냈어요. 취소해버렸습니다. 자기 본인 인정 패스 해가지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름 적고 이래가지고 신원 확정이 되면은 입당도 되고 탈당도 돼요. 탈당을 했는데, 왜냐하니까 내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9시 KBS 뉴스를 보니까 국민들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가지고 직접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은 것은, 그거는 고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소한 사람이 잘못이고,
그 다음에 뭐 고발한 사람인지 고소한 사람인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법률적인 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고발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람이 잘못됐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제 관련된 판사 검사들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당했거든. 그래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위헌이 아닌가 이래서 위헌법률심사 제청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그 아마 그 각하돼서 그런데 아마 공감이 갈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맞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먼저 뭐 대통령이니까 밑에 정보원도 많잖아. 국가정보원하고 밑에 뭐 조사 지시만 하면 뭐 금방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면 빨리 사면복권 시키란 말이야. 이재명이 대통령. 알았어 임마. 대통령한테 이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오죽 화가 나면 이런 말 하겠느냐고. 좀 예의에 벗어나서 좀 미안하지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그래요. 20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대통령은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 욕을 하고 뭐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2000년 만에 고조선 이래로 우리 국군 상승기에 국군을 상승시킬 그런 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대로 되고 있거든. 지금 그 뭐야 이스라엘 네타냐후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파리 목숨이라고 지금. 그 바이든은 날라갔고 윤석열이는 이제 반쯤 날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젤렌스키도 날라가 버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금방 있으면 날라가요. 날라가면은 미국, 러시아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국은 확 일어날 그런 운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라고. 그러나 또 한심한 인간이다 말이야. 왜냐? 말세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살에 해당된단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하도 가난하니까 뭐 학교에서 무슨 뭐 가져온나 이렇게 하면은 학용품 같은 거 뭐야 국민학교 다닐 때에 뭐 학교에서 뭐 가져오라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뭐 가져갈 입장이 되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마치고 무슨 뭐 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할 수 없어. 왜냐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농사일을 도와야 되니까. 그리고 준비물도 안 해오지. 뭐 시키면 말을 안 듣고 집에 가버리지. 그렇게 하니까 안 가면은 또 집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엄청 맞았다 그러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학교 시절 때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그냥 공장에 가면 애들 그 관리하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고. 공부다. 이제 이래가지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이제 그 당시에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이제 인격 형성이 판사 검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을 받았으나 자기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니까 대통령까지 됐잖아. 그러나 이 사람의 영성 문제는 뭐냐 하면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옆에 그야 강훈식이 비서실장, 강유정이 대변인, 그리고 위성락이 안보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의 우상호, 이번에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민식이 국무총리 내정자,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팔이 빈대 모기와 같다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히 그 지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8.15 때 사면복권 시켜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지금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은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세금, 돈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도 말이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찾아내는 그런 세무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봐야 기껏해봐야 1, 2조 밖에 안 돼요. 2, 3조 뭐 1, 2조 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900조 원을 몽땅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화폐 개혁을 하면, 화폐 혁명을 하면 된다고. 그것을 허경영 신인님께 가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해라.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 900조 같으면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잖아. 우리나라 예산 700조 밖에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은 2000년 만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 이렇게 위대한 정치인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파리 빈대 모기와 같은 거야.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자기 이제 부정부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곧 그 윤석열이처럼 깜빵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게 아니라 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 가운데에 좀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얼마 전에 러시아 비행기를 막 박살을 냈거든. 한 돈으로 말하면 한 7조 원, 10조 원 정도의 가치에 있는 그 비행기를 박살을 냈는데 푸틴이 가만히 있나? 얼반 죽여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휴전이 된단 말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도 끝나게 되면은 힘을 이 한반도로 오게 된다고. 결국 우리나라가 핵이단 말이에요. 핵. 그 핵을 움직이는 것은 또 핵 중에 핵은 허경영 신인님이고 그래요. 그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영예의 몸이 돼가지고 계시지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조만간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왜 뭐 변호사를 그렇게 뭐 많이 두느냐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를 뭐 쓸 수 있지. 그래서 1심에 아마 무죄 판결을 받고 놓으리라 이렇게 봐요. 그리고 빨리 그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복권시켜야 돼. 허경영 신인님 말이야. 그래가지고 피선거권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박정일 교수죠. 이분이 이제 불로유에 대한 그 진실 같은 거, 이게 어떻게 하든지 잘 처리되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좀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경영.